오늘은 이제 에어비앤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얘기를 하죠. 예. 제가 벌써 에어비앤비 한지도 한 6년 정도 돼갑니다. 이제 거의 6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는 저는 뭐 누구보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강의도 많이 했고 많이들 오픈도 시켜줘서 이제 보통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여러 가지 찾아봐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뭐 이제 10월부터 영업 등록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 그래도 써놓긴 했어요. 예, 써놓긴 했는데 저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랑 같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어촌 민박업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농어촌 민박업은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냐면은 지방이나 아니면 소도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서울 경기 약간 좀 대도시 이런 쪽에서 좀 잘 되고요. 사실 지방이나 소도시 쪽에서는 농어촌 민박업이 그렇게까지 막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 민박업을 좀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시골에 누가 와? 예, 해외 가잖아. 호텔 가잖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는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예, 수요조사를 해보시면은 내가 아는 게 뭐 틀렸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2021년 이때 전라남도 강진을 갔을 때도 한옥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2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또 그러겠죠. 그때는 코로나였으니까 됐잖아. 그거랑 상관이 없이 어, 벌고 있는 분들은 다 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농어촌 민박업도 사실 오픈을 좀 몇 번 시켜드렸었거든요. 예. 농어촌 민박업도 오픈을 시켜드렸는데 오픈 시켜드린 분들도 다들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네. 뭐 지방에 사람 없지 않냐고 하는데 많습니다. 예, 인구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많고, 뭐 사실 서울 경기만 도시인가요? 예, 그 서울 경기의 절반이 모여있지만은 그 나머지 절반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이렇게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농어촌 민박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공감이 안 되시니까, 시골 다니다 보면, 외곽 다니다 보면은 이제 펜션 있죠, 펜션. 네. 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예요. 저번에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그래서 하려면은 뭐 외국인 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호스텔업, 단기 임대업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이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단기 임대 정도인데, 한옥 체험업은 돈이 좀 많이 들고요. 호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롱런할 수 있고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거는 외도민이랑 농어촌 민박업을 얘기를 하고요. 저는 조금 외도민이 좀 안 되는 지역, 그리고 되게 애매한 지역 있죠.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내 거에서 농어촌 민박업을 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그리고 전입을 해야 되고,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읍면리 지역을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숙박업으로 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집 있죠? 예, 시골집 뭐 한옥으로 된 거 뭐 이런 집들을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조건이고, 실제로 좀 지방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 인근의 읍면리 지역에 집 이제 그 지자체 담당자분, 뭐 예를 들어 읍사무소, 면사무소, 아니면은 뭐 시청, 뭐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농어촌 민박업을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조건들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외도민도 그렇고 농어촌 민박업도 그렇고 저는 항상 그거를 인허가를 내주는 그 지자체 담당자한테 항상 전화를 하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전화들을 잘 안 하세요. 예, 그리고 어 약간 뭐 저한테 물어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맞지 않아? 저게 맞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전화 한 번 해서 확인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많은 큰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항상 할 때마다 이제 누가 막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분은 이제 저한테 외도민 배우러 오셨다가 농어촌 민박업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으로 예약 현황을 봤는데 지금 의외로 거의 다 차 있죠. 예. 평일에도 의외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농어촌 민박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농어촌 민박업을 하고 계시고, 입지는 경기도긴 해요. 예, 경기도긴 한데 이게 경기도라서 잘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마케팅도 조금 잘 하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지 2년 정도 됐다고 했고, 30일 한 달 30일 중에 한 25일에서 28일 정도 예약이 찬다고 해요. 예. 되게 신기하죠. 이런 농어촌 민박업 펜션으로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에어비앤비 당연하죠.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올리고, 왜냐면 농어촌 민박업 그 등록증이 나오면은 이제 영업 등록증이 나오니까 올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예약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해서 30일 중에 25일에서 28일 정도 예약하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수익을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매출 아닙니다. 순수익이 웬만한 맞벌이 부부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대라든가 여러 가지 봤는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잘 하는 기준은 기본적인 마케팅, 기본적인 집 내부 상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인테리어가 완전히 중요하다? 저는 솔직히 이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깔끔함을 저는 중요시합니다. 이분 또한 인테리어가 막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았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냥 봤을 때 깔끔하네. 그리고 후기 관리 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 관련해서 사실 청소 컴플레인이 가끔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뭐 인스타그램 사진도 올려놓고 좀 주기적으로 마케팅도 좀 하고, 예, 좀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근처에 펜션이 10개가 있으면은 3개, 한 두세 정도만 자기 정도 가고 나머지 6개에서 7개는 수익이 거의 안 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펜션들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내부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어컨도 옛날 되게 누래가지고, 그리고 침대도 없고 바닥에 그냥 요만 깔고 자고, 바닥 그 장판 색깔도 약간 밤 색깔 있죠. 옛날 그 깔끔한 우드 색깔도 아니고 되게 약간 좀 되게 진한 색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상태. 예.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제는 싸다고 가지는 않습니다. 예.
어찌됐든 내 돈 지불하고 쓰면 내 만족도를 보고 갑니다. 예. 다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비싼 데가 잘 되는 게 너무 싼 거보다는 내 돈을 지불했는데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15만 원, 2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그러면 그곳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셀프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너무 만족을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농어촌 민박업 뭐 에어비앤비 그 외도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입지. 예. 그 입지 기준은 농어촌 민박업 기준에서는 사실 IC겠죠. 예. 인터체인지 인근. 네. 그리고 너무 멀지 않은 곳. 네.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농어촌 민박업이 그나마 조금 단점이 자가로 했을 때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정도 전입 조건이 있고요. 임차를 했을 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가로 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자가로 하면은 자가의 안정성, 네, 내 거라는 안정성.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사가 덜 돼도 심적으로 덜 불안합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좀 외도민이 잘 되는 지역들이 서울이나 이제 좀 대도시다 보니까 매가 자체가 좀 높거든요. 투룸 이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월세를 지불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월세를 올려달라던가 아니면 뭐 집주인이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되게 세입자로서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집 팔려고 하니까 집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런 거 농어촌에서 하면 내 거에 대한 좀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매하게 그러니까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하느니 농어촌 민박업을 추천합니다. 예, 제가 해드린 분들 중에서도 뭐 경상도, 전라도 등에서 읍면이 지역이 되게 대도시랑도 되게 떨어진 지역에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오냐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가족 모임, 예. 그 다음에 뭐 동물 펜션, 네. 그리고 뭐 좀 소규모, 대규모 동창 모임, 네. 이런 걸로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8명, 10명 이렇게 가족 모임 할 공간이 사실 없어요. 1박이나 2박 숙박하면서. 그리고 이제 강아지, 고양이나 동물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동물 펜션이 되게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런 동창 모임을 해도 이게 또 막 약간 술 들어가면 목소리 좀 높아지고 그러면 좀 민원 문제도 있고 소음 문제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마땅치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 우리가 그럼 경매에서 어떻게 보냐? 탱크 옥션에 들어가서 경매 검색을 들어가서 이제 물건 종류를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 예, 단독주택을 선택을 하시면 제일 찾기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감정가액을 한 1억 아래, 한 넉넉히 한 2억 정도 볼까요? 예, 2억 정도의 단독주택 하면 자 450건 정도의 단독주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죠. 전남 무안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예, 전남 무안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아까 일단 한 2억 정도.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좀 가격이 저렴한 게, 이게 지금 토지는 매각제라서 건물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좀 건물까지 같이 나온 거 조금 완벽한 물건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어때요? 약간 경운기도 있고 완전 옛날 집이지 않습니까? 약간 저는 이런 집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3040 부모들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약간 옛날에 어렸을 때 대도시에서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시골에서 안 자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도시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도 도시에서 살아본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 우리 애랑 좀 이런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또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좀
좀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병들이 있죠. 예. 그런 거 있어서 제일 의사분들이 제일 추천하는 거는 자연에서 좀 가는 거를 추천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시골집들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집들 보면은 이런 건 좀 치우면 되고, 그리고 이런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지방이나 이런 거 도배 좀 하고, 외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항아리나 이런 거 되게 옛날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창문 정도 샤시를 좀 깔끔하게 바꿔주고, 안에 싱크대랑 화장실 정도만 조금 인테리어를 하시면 돼요. 저라면 이 구조를 살립니다. 왜냐면 이런 시골집 왔다는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네, 그런 집들을 원하거든요. 네, 뻔한 집들은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으로 내가 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그리고 우리 집 쪽에 나온 스타일을 보시면 되죠. 제가 이것도 뭐 지분 매각으로 담아놓긴 했는데, 자, 예를 들어 해남이잖아요. 해남.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문고리 잠가져 있지만은 완전 이거 시골집이죠. 예. 근데 이제 케이블도 나오고 샤시도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은 내부가 그래도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촌집이잖아요. 촌집 이런 거를. 촌캉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시골집을 봐볼게요. 이런 거 이제 일괄매각으로. 일괄매각이 한 명이 미납했는데 100평 토지에 건물이 21평이에요. 자, 완도에 있는 집입니다. 네. 자, 어떠세요? 딱 시골 느낌 나는 집이죠. 그리고 이게 좀 마당이 있으면 좋거든요, 사실. 예. 왜냐면은 좀 아이 있는 집이라든가 동물 키우는 집이라든가 이러면은 좀 앞에서 뛰놀 수 있고, 네, 그런 공간을 좀 많이들 원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풀하고 앞에다가 약간 이런 평상에다가 파라솔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수박 같은 거 좀 까먹을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안에 어때요? 완전 옛날 느낌이 나는 집이잖아요. 이게 화장실이 밖에만 있는 건지 안에만 있는 건지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도로 보는 거죠. 지도. 자, 지도로 보시면은 뭘 봐야 되냐, 이게 또 약간 바다뷰가 보이면은 더 땡큐겠죠. 이런 바다 라인에 있는 거. 그리고 IC 인근에 있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이제 완도니까 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IC랑은 상관이 없죠. 네. 그러면은 이 완도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촌집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거를 좀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죠. 자, 이런 걸 어떻게 참고하냐, 에어비앤비 네이버 검색이나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뭐 완도 뭐 촌캉스, 완도 시골집, 완도 펜션,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는 완도를 검색을 해서 1박에 얼마 정도 받는지, 네, 그리고 현재 예약률은 어떤지, 네이버 플레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제가 블로그를 써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약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운영하시면 막아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막아놓진 않습니다. 다 이거 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섬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그냥 경상도 쪽으로 가볼까요? 경남? 저는 지방에 먹을 게 더 많다고 보는 사람인데, 여기서 약간 시골집으로 보이는 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촌캉스 느낌 나는 시골집, 그런 집을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제 취향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시골집, 완전 시골집이 확실히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삼시세끼 이런 데서 나온 집들이 있죠. 예. 뭐 이런 거 괜찮네요. 남해. 딱 봐도 약간 시골집 느낌 나죠, 이거. 근데 이제 남해 같은 경우는 IC랑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생뚱맞은 도시로 봐볼게요. 생뚱맞은 도시. 뭐 이런 데서 시골집이 된다고 뭐 그런 거 있죠. 완전 시골집이 있어야 좀 좋긴 한데, 예를 들어
4천. 이거 이제 지분 매각이긴 하지만은 이건 좀 집이 작네요. 이런 거 괜찮네요. 이런 거. 경상남도 함양이라는 곳입니다. 자, 근데 사진 보면 어때요? 아, 한옥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이 출입문 정도만 바꾸면 되고, 이것도 약간 빈티지 느낌 나게 살려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위에 이 지붕 자체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위치를. 이거 전체로 나온 거거든요. 위치를 보면요. 자, 여기 근처에 IC가, 함양 IC가 있네. 함양 IC. 자, 함양 IC랑 반경 한 2.6km. 자, 그러면은 거리로 봤을 때 IC 출입구랑 해서 차로 2.7km면은 제가 볼 때는 도착을 누르고 여기 앞에 S홀 여기 출발을 눌러서 자동차로 하면 4분. 예, 거리는 가깝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자, 이런 함양 같은 데서 누가 오냐면은,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주위에 대도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먼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와요. 제 말이 조금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함양 펜션, 함양 총캉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함양 총캉스, 저 이거 처음 해봅니다. 참고로. 네. 자, 함양 총가스, 이쪽은 저도 함양 총가스는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검색해봐요. 자, 그러면은 로드스테이 독재 뭐 이런 식으로 뜨죠. 경매물건 나온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약간 촌집 느낌이잖아요. 1박 23만원이에요. 자, 어떠세요? 이건 약간 좀 앞에 자갈도 깔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약간 이렇게 좀 이건 완전 이제 인테리어를 좀 품을 좀 많이 들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약간 빈티지 느낌 나게, 대신에 싱크대랑 화장실은 깔끔하게,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충분히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이랑 싱크대가 필수입니다. 무조건. 네. 근데 여기는 확실히 좀 돈을 많이 들이긴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데가 지금 이거 네이버 플레이스로 보면은 예약 현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박이 얼마예요? 평일에 23만원, 주말에 33만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매물건을 한다 칠게요. 아까 경매물건이 이게 완전 물건이거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7,800이었으니까 낙찰을 8천만원에 받는다 칠게요. 그럼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대출이 나오죠. 대출 우리가 예를 들어 한 6천만원 받는다 칠게요. 그리고 안에 수리비 얼마가 나올지는 견적을 뽑아놔야겠지만은 한 2천에서 한 2천만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막 심하게 드리는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대출에서 잔금 2천만원이랑 수리비 2천만원, 그러면은 4천만원 들죠. 내 돈 4천만원 들고, 실제로 지금 함양에서 하는 저 정도 되는 게 지금 한 30만원 정도 됐잖아요. 33만원. 그럼 우리는 조금 힘 덜 들이고 컨셉 조금 괜찮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25만원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본업이 있고 해서 난 주말만 받고 싶다. 그러면은 8번만 해도, 뭐 예를 들어 8번이나 혹은 지금 10월 9일 한글날도 있고 뭐 국군의 날도 있고, 그러면은 공휴일 있고 하면 10번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250만원 정도 수익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출 얼마 받았죠? 6천만원. 이거 원리금 해봤자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원리금 상환 계산기를 해보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 주택은 이제 거치가 안 되니까요. 우리가 아까 대출 뭐 6천만원이었죠? 자, 대출기간 30년, 금리 4%. 자, 계산하기 하면 28만원입니다. 네. 예상 수익 얼마예요?
250만 원. 근데 나는 조금 더 한 번이라도 해서 한 번 하면 원리금 갚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순수익 250만 원 정도 내 돈 4천만 원 묻어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1년 정도면은 거의 다 본전 뽑습니다. 예. 그리고 하다 보면은 250만 원으로 만족 못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예약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지금 저도 함양이라는데 지금 처음 분석했는데 예약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예. 이 정도만 하셔도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그냥 단순히 기본 정도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싱크대라든가 이런 느낌을 얼마나 좀 고급스럽게 하냐 이것도 조금 뭐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찼잖아요. 지금 주말 다시 차 있고 이미. 네, 11월도 지금 벌써 주말에 차 있네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인근에 이런 시골집이 나오는 걸 찾아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셔야겠죠. 예. 제가 볼 땐 이거는 그렇게 수입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는 자, 첫 번째로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는데 물건 검색을 해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네.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인데 얼마다. 보통 이제 토지 가격으로 많이들 평가를 하죠. 왜냐면은 이제 토지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시세 조절을 했으면은 싸게 낙찰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완전 고급이라기보다는 저는 시골집 느낌 나게 심플하게 대신에 화장실이랑 싱크대는 아주 깔끔하게. 저런 수전 바꾸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돈 들진 않을 거예요. 요즘에 또 수전이 워낙 좀 느낌 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가 운영을 하려면 이제 수익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낙찰 받기 전에 수익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에 수익 파악을 해요. 평일, 주말 각각.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운영 방식, 예를 들어 운영 방식 타겟, 뭐 가족 단위로 할지, 그 다음에 뭐 동물 펜션을 할지, 네, 타겟을 좀 해가지고 방향성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수익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면은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마케팅 채널 어디다 하라고 했어요? 에어비앤비, 인스타, 네이버 플레이스. 그러면은 어떤 날은 에어비앤비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인스타로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네이버 플레이스도 오기로 할 겁니다.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리뷰 관리, 사진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손님들이 오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 거에서 안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150에서 250만원 순수익 목표로 하시면은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예. 대출 받고 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5천만원 아니면은 이제 서울 경기 서울 경기는 서울 경기도 5천만 원에 찾으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일 베이직한 거는 지방 총캉스는 제가 볼 땐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팩트고 이제 경기도 외곽 쪽에는 사실 땅값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도 조금 약간 애매해요. 근데 지금 이런 함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대출을 조금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농어촌 민박업으로 충분히 순수익으로 150에서 200만 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많은 분들도 농어촌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입지파악만 해서 실제로 돈을 벌리는지 안 버는지 그것만 파악하고 오픈하면 되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런 방식으로 파악을 해서 오픈을 시켜드렸고, 참고로 저는 제가 오픈 시켜드린 지역을 가본 적도 없어요. 저보다 오픈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그 지역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타겟층 하는 거 파악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저도 파악을 하고 되겠거니 했고,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냐. 그랬더니 타겟층이 이제 조사한 거에 맞게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예상치 못한 타겟층들도 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는 내가 운영을 하면서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은 100%를 준비하고 할 수 없거든요. 저는 한 6, 70 정도만 되면 일단 오픈은 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 40 정도는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어느 정도 기준만 마련해 놓고 그것만 맞으면 일단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강스 이걸 이제 뭐 농어촌 이거 저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6년을 했으면은 제가 또 나름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외도미도 그렇고 농어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외 가지 누가 뭐 촌짓가냐고 하는데 이거는 조사해보면 깜짝 놀라신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해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저도 정말 많이 뭐 오랫동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제가 얼마나 조사도 하면서 저도 계속 시도를 하겠어요. 제가 강의만 하지 않거든요. 저도 합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나는 안 돼. 돈 벌 건 서울에 경기도에 모여 있어.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서울 경기에서만 지금 근 40년을 살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저는 수강생들한테 지방에 있는 계시는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지방에 돈 벌게 널리고 널렸다. 예, 기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서울에서 강남에서 자랐고 뭐 이제 집 부도나 경기도도 살았지만은 제가 그래 좋은 동네도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도 해보고 제가 뭐 지방 투자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낀 거는 고정관념만 버리면은 지방에도 돈 벌게 널리고 널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 민박업이라 하면은 이제 읍면리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겠죠. 자, 그러면 지방에서 농어촌 민박업을 하면 특징은 이제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 매수 가격. 예, 그리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수도권은 뭐가 이제 장단점이 있냐? 매수 가격이 지방보다는 비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좋긴 좋은데,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은 매가 자체가 좀 비싼데, 비슷한 현금 흐름이 나오면은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대신에 시세 차익이 큽니다. 왜? 수도권에 있는 토지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도 수도권 나름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하면은 좀 어느 지역 위주로 보라고 말은 해주거든요. 참고로 제가 한 3년 전쯤에 산 토지가 저는 2배 된 것도 있어요. 예, 수도권에 어느 정도 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겠죠. 근데 사실 지방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대신에 장점은 매수 가격이 저렴하니까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심적으로 안정감이 있죠.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사서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 대신에 시세 차익은 좀 기대 안 하셔야 돼요. 예. 그래도 어찌됐든 총각스 시골집 해가지고 150에도 250만 원 정도 수익 나오면 괜찮지 않나요? 예.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지방도 인구 많은 게 중요할까요라고 하지만은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린 데 있잖아요. 경남 함양. 예. 경남 함양 인구 얼마나 될까요? 이 도시만으로는 3만이에요. 예, 인구 3만인 도시에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총캉스 농어촌은 인구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경남 함양에 지금 보시면은 근처에 대도시가 없어요, 지금. 예. 차로 30분 1시간 거리 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좀 따라서 마케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정확히 수익 파악을 해야 돼요. 대신에 인구가 적은 도시는 매가가 저렴하잖아요. 지금 함양만 보더라도 1억도 안 돼요, 지금 집이. 심지어 200평짜리 토지가. 예. 서울은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한 평에. 예.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리뷰 이런 거 보면은 리뷰 예. 가족이나 연인 이렇게 쉬기 너무 좋다. 예. 무주 있었는데
하루밖에 안 잡혀서 함양도 와봤다. 아이들 채널도 다양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오잖아.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다. 이런 후기를 다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라면 이거 다 뜯어 봅니다. 예. 근데 조용히 있다 왔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좋았다. 예. 되게 만족하죠. 어른들, 아이들, 4인 가족. 네. 애들 목적으로 이렇게 좀 자쿠지 이렇게 해서 물놀이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데는 벌레나 모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 때문에도 많이들 옵니다. 이런 약간 추억이라고 하나요? 예. 이런 거 때문에도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다들 만족하잖아요. 예. 30만 원씩 내고 와서요. 예.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좀 많이들 안 다루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외도민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저는 좀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이런 좀 타겟팅 파악을 잘 하고,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도 좀 이런 장단점이 있다. 예, 파악을 하셔서 내가 사는 지역 인근의 농어촌 민박업을 다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그 최근에 만나서 저한테 에어비앤비 배우신 분들 농어촌은 한 상태에서 저를 만났지만은 수익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수익만 나와도 맞벌이 부부하는 수익 정도만 나와도 퇴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맨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일을 하시면서 주말만 오픈해보는 거죠. 그럼 주말도 잘 들어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주위의 가족이나 누구를 좀 도와준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평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찔끔찔끔. 그러다 찔끔찔끔 하면서 생각보다 잘 차네 잘 차네 해서 월급 넘어서면 퇴사해도 되잖아요. 전업으로 내가 청소해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들 차근차근 농어촌 민박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외도민 얘기도 제가 다른 시간에 하겠지만은 외도민 이상으로 저는 기회가 많고 정말 내 거에서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저는 농어촌 민박업이라고 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개인적으로 강의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제가 뭐 제 블로그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지사항 보시면은 제가 뭐 에어비앤비 33M2 합법으로 뭐 농어촌도 하고 외도민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 글 보시고 한번 도움 요청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네,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